네, 안녕하세요. 나이스 세무법인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개인 사업자 분들의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한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비용 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란이라는 정의가 나옵니다.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라는 것은 개인 및 법인의 업무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하는데요. 일반 자동차 보험과 달리 해당 사업장의 임직원들이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특징이 존재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사업장의 임직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특히나 이제 가족들이 있겠죠. 이런 분들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업무용 자동차 보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두색 번호판 시행도 사적인 운행을 제재하려는 방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업무용 자동차라는 것은 자가 보유, 렌트, 리스와 관계없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다만 경차와 9인승 이상의 자동차, 화물차 등은 제외를 해드린다라는 부분까지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자 및 미가입 시에는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성실신고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만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지만 2024년부터는 지금부터죠.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도 한 대를 일단 봐주겠습니다.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의 승용차에 대해서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빠지게 되겠죠. 복식부기 의무자를 들고 있으니까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의무가 현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 과거 영상에서 간편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 의무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를 설명한 영상이 존재하지만 간단하게 어떤 개인 사업자들이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성실신고에 해당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업종별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도소매업이 있을 거고요. 제조업, 음식업, 건설업이 있을 것이고요. 서비스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이 세 가지 분류에서 간편장부 대상자는 3억, 제조업은 1억 5천, 서비스업은 7,500 미만 이런 분들을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불리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복식부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3억, 1억 5천, 7,500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미만이 되냐 이상이 되냐 따라서 간편장부냐 복식부기 의무자냐 이렇게 갈리게 되는 거고요. 성실신고 대상자는 도소매 기준으로는 15억, 제조업 기준으로는 7억 5천, 서비스 기준으로는 5억 원 이상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자와 미가입 시에 비용 불인정되는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에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대상자는 성실신고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만 적용이 됐고요. 이분들이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미가입할 시에는 업무 사용 금액의 50%를 비용 불인정해줬다라는 부분이네요. 근데 24년부터 어떻게 받게 되게 되냐면은 성실신고 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은 50% 비용 불인정이 아니라 사용 금액의 전부를 불인정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업무용 자동차 보험을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가 새롭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 업무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라면 업무 사용 금액의 50% 비용은 불인정해주겠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고요. 26년부터는 훨씬 더 이제 강화됩니다. 26년도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 전체에 대해서 업무 사용 금액 전부 불인정 이렇게 들어간다는 부분이에요. 점점 팍팍해지겠죠. 간편장부 대상자들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이후부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세법 개정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가입 대상자와 미가입 시의 비용 불인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인데 아직 가입을 안 하신 개인 사업자분들이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가입 의무 대상자인지 빠르게 체크하시고요.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업무용 자동차 가입 기간에 따라서 비용 불인정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24년도 1월 달에 개업을 했어요.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 초부터 업무용 승용차가 존재하고 한 대를 제외한 차량이 부가적으로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케이스 1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22년 말까지 보험 난 모르겠고 가입 안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은 2024년 동안에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업무 사용 금액을 뽑아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전체에 대해서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을 한 다음에 만약에 100% 다 썼다라고 하면 그 전액에 대해서 50%만큼만 불인정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더 이해가 쉽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넣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이 있는 경우 2024년 동안에 계속해서 업무용 자동차 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는 1,500만 원 중에서 50% 인정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 750만 원만 비용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75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 영상을 보시고 지금이라도 업무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무조건 50%가 비용 불인정되어서 비용 계상을 못하게 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케이스 2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이라도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면 기중에 가입한 경우로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실제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일수를 뽑아내고요.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일수, 보통 통상적으로는 365일이 되겠죠. 이 부분을 나누어서 이 비율만큼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좋겠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서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하고요. 거기에 산식이 있겠죠. 분모에는 의무 가입해야 되는 일수가 나오고 분자에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일수, 이렇게 비율을 뽑아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도 이해가 조금 안 된다라는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1월 1일부터 업무용 승용차가 존재하였고 1,500만 원의 관련 비용이 있는 경우로서 6월 1일부터 업무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는 가입이 안 되어 있잖아요. 6월 1일부터는 가입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보험 가입 일수는 214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입 의무 일수는 365일이 나오겠죠. 그래서 1,500만 원 곱하기 214일 나누기 365일 하게 되면은 약 879만 원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요. 621만 원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 기간 동안에 가입을 안 하는 분하고 기중에 한 6월 1일 날짜로 가입하는 분하고 130만 원 정도의 비용 처리를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업무용 자동차 중에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요. 5월 달에 신고만 맡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복식부기 의무자이면서도 업무용 승용차를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하게 되었을 때 비용적으로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잘 한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이스모빈의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